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공부하고 있었냐면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내용에 따라 구분하기 전에 이제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면 행정기관이 이제 의도한 대로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뭐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는 의사를 국민한테 표시하고 그 행정기관이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종류의 유형의 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그러고 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국민에게 의무를 생기고 없어지게 하는 명령적 행위, 그 다음에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나 신분 지위를 생기고 없어지게 하는 형성적 행위,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내용별로 나눈 다음에 명령적 행위는 의무하고 내용이 관련된 행위로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부과됐던 의무를 해제, 없애주는 허가행위, 면제행위, 이렇게 나눴었죠. 하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형성적 행위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국민이 갖고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권리, 새로운 신분, 지위를 부여하고 박탈하고 하는 형성적 행위는 세 종류. 다시 특허행위, 인가행위, 대리행위, 이렇게 세 가지 공부했어요. 그죠? 그럼 오늘은 이제 그 교재로 보면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299쪽에 거기 할 차례죠. 그래서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법을 집행하든 하여튼 국민하고 사이에 뭐 법적인 권리, 의무 뭐 이런 건 다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확인행위, 그 다음에 공증행위, 그 다음에 통지하는 행위, 수리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종류를 우리가 앞선 시간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그래서 교재 299쪽 확인. 확인이란 거는 우리가 첫째 줄에 읽어보면 어떤 행정과 관련 있는 특정한 사실이나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 존재 여부 또는 옳고 그름, 맞는지 틀리는지 정부에 대해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권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이,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게 다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이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은 첫째 줄 끝에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퉁치면 되고, 어떤 행정에 관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행정관에서 어떤 뭔가 이게 맞는지,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확인 좀 해줘. 뭐 행정기관이 심사한 뒤에 맞다 아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이 공권적으로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판단.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두 개 부분을 연결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니까 이걸 판단한다는 용어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행위, 판단 내려주는 행위를 확인행위라고 한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꼭 외울 건 아니지만 하나는 꼭 알아둬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허법상에 거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 발명 특허. 그건 또 특히 대표적인 예. 시험에 곧잘 써먹어. 그러니까 표현에 이름 속에 특허가 붙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행정기관이 직접 국민한테 무슨 권리를 주는 행위가 아니잖아. 요거는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만 발명 특허라는 용어를 쓰지만 어떤 행위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자기가 최초로 발명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최초 발명자인지 아닌지, 그지? 이게 사실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기관인 특허청에다가 내가 최초 발명자라는 걸 판정해달라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심사한 뒤에 특허청장이 당신이 최초 발명자 맞다, 이거 판단 내려주는 거야. 그 특허청장이 하는 일은 당신이 최초 발명자입니다, 이거만 판단 내려준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특허청장으로부터 최초 발명자라고 판단을 받은 사람한테는 특허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최초 발명자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 30년이지 몇십 년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십 년간 그 물건을 독점해서 만들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거는 특허청장이 주는 게 아니잖아. 법이 그렇게 판정받은 사람들은 권리가 부여된다고 법이 권리를 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직접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은 단지 판단만 내려주는 것까지만 하고 판단받은 사람한테 법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준법률의 행정행위, 이 확인행위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쉬운 예.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누가 합격자인지 불합격자인지 의문이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누가 합격자다 이거 판단 내리는 거냐. 그죠? 그래서 합격자 결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또 당선인 결정. 그죠? 선거 치르면 누가 당선자인지 누가 결정해요? 우리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정하지? 그런 게 확인행위다 하는 얘기죠. 넷째 줄에도 행정심판의 재결, 요것도 알아두자. 행정심판의 재결, 요것도 예 많이 쓰이는 예.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시장 같은 사람이 시장 같은 행정기관이 나한테 뭔가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불이익 조치를 했다. 근데 나는 이거 승복 못해. 가지고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판정기관, 그지?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위법하니까 이거 취소시켜달라 이렇게 신청해서 그 신청받은 상급 기관에 있는 판정기관이 판정 내려주는 행위자. 이거 지금 뭐야? 다툼이 있는 행위 아니야? 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시킨 거 위법이다 아니다 이게 이제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권한 가진 상급 기관이 판정을 내려주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인행위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확인행위에서는 조금 아까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데에서 판단 내려주는 행위, 그리고 몇 가지 예, 요게 핵심이고 뒤로 가봅시다. 그러면 판례들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1번 판례. 자 법이 하나 나와, 그죠? 그 첫째 줄에 보면 전에도 한번 나왔었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법 이름 하나 나왔죠. 우리 내용은 대충 짐작하지 들어서. 그래서 과거 일제에 협력해가지고 일제로부터 뭔가 재산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 해방 후에 우리가 이제 법 만들어가지고, 그지? 90년대 후반에 법 만들어서 조사 그 위원회가 나와. 첫째 끝에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나오죠. 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그래, 잠깐만 봐봐. 분석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은 친일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다 하고 판정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판정을 내리고 그 국가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이제 그러니까 이 재산은 국가 소유로 한다. 이렇게 국가 소유로 한다고 결정을 해야 그게 그 재산이 국가 소유로 되는 게 아니야. 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 하면 돼? 이게 이 사람 재산이 친일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다. 이것만 판정을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바로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국가 소유로 되는 효과는 뭐에 의해서 발생하지?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위원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뭐까지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재산이 친일한 대가로 얻은 재산이다. 요거 판정까지만 내린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판례 정확히 이해돼. 그 위원회가 뭐까지 해버렸어? 이 사람 재산은 친일 재산이니까 이제 국가 소유로 한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지만 뒤에 국가 소유로 한다라는 그 표시에 의해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의 핵심이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친일 재산이란 것만 판정만 하면, 판단만 내리면 법에 의해서 바로 당연히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표현은 위원회가 국가 소유로 한다라고 했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넷째 줄에 그
위원회가 친일 재산은 그 위원회가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다고 표현하는 결정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지? 그거는 단지 모호한 거에 불과한 거야.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린, 그리고 확인행위까지도 말을 써놨어요. 그죠? 그 밑줄 또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응? 준 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행정행위라는 말을, 근데 첫째도 끝에 보면 확인하는 이런 말 나오잖아. 그 확인하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근데 요거를 이제 맞게도 출제할 때 요대로 맞게도 내고 틀리게도 내.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내는지 알아? 위원회가 이제 국가 소유로 한다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이제 국가의 소유가 된다. 아니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 요거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두 번 정도 쓰였는데 쉬운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시장한테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 이제 건축해도 돼 한 거지.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다 졌어.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진 다음에 또 확인을 거쳐야 돼. 이게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을 또 받아야 돼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허가받은 대로 지었나 이거 검사를 하는 게 우리 여기 첫째 줄에 건물 사용검사 처분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이게 좀 예전 말로는 준공검사라는 말도 많이 쓰였어. 응? 준공검사. 이 준공검사 해주는 조치가 바로 허가받은 대로 건물을 지었는지 행정관이 확인을 해주는 거야. 이게 확인을 해줘야 법에 따라 뭐가 생겨요? 이 건물을 이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을 허가받은 대로 지어놨어도 여기 소위 말하는 사용검사를 아직 안 받았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건물 사용검사 처분은 결국 두 번째 줄을 보면 뭐야? 확인, 그죠? 확인해주는 행위입니다. 확인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뭐 길게 써놨지만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결정.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이긴 한데 내용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군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 아마 예를 들어서 군인인 뭐 배우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에 뭐 정확히 내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군인이 남편이 사망, 근데 그 배우자가 이제 군인 연금을 받아오다가 그 연금 받던 그 부인이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하면 연금 받을 권리 없어져요. 사라져. 그러면 그렇게 재혼을 해서 연금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러면 그 연금 받을 권리 뭐 그 자녀에게 뭐 이전이 된다니, 그러니까 후순위 그 연금 받을 권리자에게 누가 연금 받을 권리자라고 이전 결정한 걸 말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법이 딱 정해놨어. 연금 받을 권리자가 원래 누구였는데, 그지? 요게 이제 그 사람이 연금 받을 권리가 없어지면 후순위자 누가 되는 걸로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누가 이어서 이제 연금 받을 권리자다라고 판단 결정해놓은 거다 하는 확인행위의 성격을 갖다고 한 거고, 가장 최근에 4번이 또 시험 문제 나왔어. 좀 내가 판례를 길게 이제 쭉 읽어보면 내막을 알 수 있도록 좀 길게 판례를 소개해놔서 시험에 쓰이는 건 두세 줄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첫째 끝에 보면 연구개발서 확인 발급 이렇게지. 아마 글쎄 뭐 딱 맞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이 있는데 우리 뭐 탱크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우리 그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뭐 그 참여를 한 거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 그걸 아마 거부했나 봐.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어서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연구개발서 확인 발급해주는 것은 이 기업이 무슨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판단 내려주는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이 판단을 받으면, 이 확인서를 받으면 어떻게 된대? 응? 이 기업은 그게 또 하나의 경력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뭐 할 때 그걸 경력 인정받아서 뭔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이익, 법적인 이익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키워드, 자,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의한 연구개발서 확인 발급 행위는 거기 딱 써놨지? 밑줄친데 확인적 행정행위, 그죠? 확인적 행정행위, 확인행위란 말이야. 응? 확인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 발급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행위는 뭐야? 소송 대상이 되는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핵심이야, 시험에. 응? 자, 시험에 지금까지 시험에 여기 4개 들었는데 1번, 2번, 4번이 제 시험에 다 C였습니다. 3번은 아직 나오진 않았었고 1, 2, 3번, 1, 2, 4번 거 알아보세요. 자, 오른쪽에 가서 성질을 보면, 오른쪽 페이지가 성질을 보면, 자, 아까 얘기했지, 확인행위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권위를 가지고 판단 내려주는 행위다. 이 판단의 표시행위다. 요 밑줄, 판단의 표시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란 말은 판단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심사한 후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 절차에 밟아서 판단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죠? 판단을 내려줘야 돼. 기다 아니다 판단을 내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재량이 아니라 기속. 요거는 미리 얘기하면 우리 4종류 행위, 이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4종류의 주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 기속행위로 성격이 이제 성격이 매겨집니다. 자, 형식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명확하게 해서 문서로 해야 게 원칙이고 뭐 등등 넘어가고. 자, 효과에서 포인트, 시험의 포인트, 효과. 행정기관이 이렇게 뭔가 확인하는, 판단 내려주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일종의 행정기관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증명력이 인정이 되는 거야. 공적인 증명력.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모든 행정기관이 이렇게 확인해주는 행위에는 공통된 효력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 응?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공적 증명력은 내가 헷갈렸어. 그거는 요 공증이라는 행위의 이제 효력이고, 행정기관이 이제 공적 권위를 가지고 심사해서 판단을 내려놨는데 사흘 뒤에 우리가 착각을 했다. 뭔가 판단을 잘못 내렸다. 이거 쉽사리 수정, 변경 이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왜냐면 행정기관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 내렸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거를 바꾸면 그러면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제 안 따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공통적 효과는 4번째 줄에 보면 불가 변경. 이거 몇 번 들어봤죠? 불가 변경. 그래서 그대로 한자말 풀으면 어떻게 돼? 불가하다, 변경시키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행정기관은 자기가 내린 판단을 스스로 취소나 변경은 뒤집을 수 없다. 물론 이게 법원에 소송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거기 그 권한 있는 기관에서 뒤집어질 수는 있어도 판단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뒤집지는 못한다 이거지. 이게 불가 변경. 그 외에는 이제 각각의 판단 내리는 행위별로, 아까 특허 발명 특허였는데 그러면 특허청장이 최초 발명자다면 특허법이 정한 권리 의무, 권리 이런 게 부여되는 거고, 또 그죠? 아까 뭐 저 건물 사용 검사 처분해 주면 그건 건축법이 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고, 각각의 확인 행위별로 각각의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니까 별로 큰 논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공증행위. 요거 말 그대로 보면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어, 그죠? 그럼 누가 합격자냐 불합격자냐 의문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험 주관기관이 누가 합격자다라고 발표를 하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확인행위. 시험 합격자 발표. 또 선거에서 당선자 누구다 발표. 이건 확인행위. 그러면 합격한 사람, 당선된 사람한테 당신은 합격자입니다. 응? 당선자입니다. 증명서 줘요. 응? 여러분 최종 합격하면 증명서 줘요. 응? 받아요. 근데 그거는 합격했다는 증명서지 아직 발령은 안 난 거지만 응? 합격증 줘요. 또 뭐 대통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당선증 받아요. 응?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합격 증서를 교부하고 당선 증서를 교부해주고 이거는 이미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증명하는 문서를 내주는 거죠. 이런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증행위의 여기는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그럼 확인하고도 뭔가 차이가 있죠? 확인행위는 아까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판단을 내리는 행위인 반면 요거는 의문이나 다툼이 없이 이미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당선자로 결정돼 있잖아. 이미 결정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적으로 공적인 증명을 해주는 행위, 행정이에요. 그래서 선거인 명부의 등록, 요거는 이제 우리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인 말하면 투표권, 선거권이 몇 살부터 주어지죠? 몇 살부터? 선거권? 만 18세. 그 만 18세에 넘었고 만약에 선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만 18세다. 그러면 이제 선거인 명부라고 해서 작성.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보면 담당 직원들이 명부 이렇게 넘겨가면서 거기서 확인 도장 찍죠. 확인하고 그게 바로 이제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돼 있어야 그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명부에 등재하는 사람 이미 선거권은 있거든. 만 18세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명부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등재돼 있으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사람이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것도 있고 가장 쉬운 게 이제 그 셋째 줄에 당선 증서, 합격 증서, 교부 각종 우리가 여러분 사립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는 다 공증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응? 거기 뭐 여권 발급해주는 행위, 각종 나 세금 냈다고 증명서 세금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주세요. 응? 뭐 쉬운 예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 이거 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 맞다는 거 확인 이미 거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그러면 밑에 판례 1번 시험 키워드 시도지사가 뭐한대?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을 갱신 발급해 준대. 갱신이란 말은 다시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그 판례를 읽어보면 새로운 자격을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뭐야? 이미 뭐 의료유사업자로서의 뭐 자격은 이미 인정받았고 이번에 확인받았어. 그죠? 인정받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했어요. 나 자격증 다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자격증만 다시 발급해 주는 거예요. 뭐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성격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공증행위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 1번 공증행위. 뭐 이런 걸 낼 때 이거는 새로운 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틀리게 만들 땐 그렇게 낸단 말이야. 또 2번 판례 보면 특허청장이 뭘 해준대?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를 해준대. 근데 여기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이미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야. 응?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특허청의 장부에다가 등록을 해놓는 거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상표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상표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장부에다 올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행위 공증행위다. 네, 세 번째 항목. 이거 비슷한 거다.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처 다시 교부해 준대. 이거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운전면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전면허 받았어. 그지? 운전면허가 허가지? 네. 우리 학문적 허가를 받았고 면허증도 받았어. 그지? 이 사람 나는 면허증은 허가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아니야? 근데 면허증 분실. 그럼 다시 신청. 면허증 다시 발급받을 수 있지? 그건 공증행위지. 면허증을 주는 건 이미 허가받았다는 사람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주는 거잖아. 응? 그래서 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처 부분은 역시 공증행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넷째 줄에 보면 이거를 수첩을 다시 준다 그래서 새로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잖아. 응? 이 사람은 이미 원래 면허가 있는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야. 증명서만 다시 발급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거죠? 쉽죠? 자, 그 성질에서는 뭐 기속행위 다 아까 얘기했고 1번 어때? 요거는 인식의 표시행위라고 그래. 뭐하고 비교해야 돼? 아까 확인행위는 어떻다 그랬지? 확인행위는 판단을 표시해 주는 행위야. 행정기관이 의문 다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 내렸다 하는 걸 신청한 사람에게 표시해 주는 행위 아니야?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다 결정 나 있는 거를 인식했다.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했음을 표시해서 증명을 해주는 효과를 갖는 거다. 응? 인식의 표시행위. 이런 단어 유의하고요. 자, 형식별로 공부할 거. 효과. 공통적 효과.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증명을 해준 거니까 어떻게 돼? 증거력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공적 증거력이 생깁니다. 응? 근데 공적 증거력이라 해도 조금 약한 증거력이야. 약한 증명력.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증명이 효과가 인정된대. 그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증명력이 부정되는 거지. 그게 조금 약한 증명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단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 증거력. 개별적 효과는 이제 그 행정기관이 이렇게 공적인 증명을 하는 행위라면 각각의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줄 끝에 보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해 주는 것은 이제 권리가 성립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권리 성립의 요건이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선거인 이미 나 선거권은 갖고 있는데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돼 있어야 내가 그 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권리 행사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 요거 밑줄 쳐주세요. 자, 공증의 개별적 효과, 권리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권리 행사의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데 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무슨 허가한 거에 효력이 발생하기도 한대. 왜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면허 받은 사람, 그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는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효과가 발생한다고 법이 명시해놨거든. 그 면허 받은 거의 효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효력 발생,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 자, 그러면 오른쪽에 표에서 그 확인행위하고 공증행위 비교해놨죠? 지금 읽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증행위와 관련해서 제목이 5번 관련해서 공증행위의 처분성 여부 이렇게 돼 있지.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제 핵심이 이거야.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거든.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이 싸울 수 있는 행위인데 처분이 되려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그리고 법집행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래야 이게 이제 처분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 보면 행정기관이 무슨 장부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또 장부에 기재를 했다가 또 삭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하는데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
뭐 장부에 기재하거나 이런 거에 불과하지 그 기재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에 기재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뭔가 공적인 장부에 줄이면 공적인 장부를 이제 공부라 그러지. 공적 장부에 등재하거나 삭제함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먼저 그 밑에 공증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그 2번 공부하세요. 응?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우리 아까 이거 공증행위의 예로 들었잖아. 특허청장이 이 사람이 상표 사용권이 있다 하는 것을 장부에 등록. 그죠? 근데 그거 뭐래? 응? 그 넷째 끝에 보면 이 상표권이 이미 있는 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상표 사용권이 등록돼 있는 자를 상대로 상표 사용권 등록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특허청자를 상대로 등록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안인가 봐. 원래 진짜 상표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 원래 있고, 근데 특허청장이 엉뚱한 사람을 상표 사용권자로 기재를 해놓나 봐. 그러니까 진짜 상표 사용권자가 특허청장한테 야, 그 엉뚱한 사람 거를 등재해놨다. 그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거지. 응? 그런데 그래서 그 앞에 거, 그지? 특허청장이 첫째 줄, 특허청장이 일단 상표 사용권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들여서 등록을 완료하여 버린 경우에는 설령 진짜 사용권이 있는 자가, 진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자인 진짜 권리자가, 이 등록령을 위반하여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선정 등록을 신청하는 등 등록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어 특허 등록령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에 불수리 사유가 있었다. 수리하지 말아야 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특허청장은 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였다. 그러니까 이 상표 사용권을 공동으로 두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상표 사용권자가 공동이야, 공동 2인. 근데 그러면 두 명이 신청을 해서 이제 두 명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혼자 단독으로 신청을 했나 봐. 그래서 그걸 등록을 받아줬나 봐.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왜 그거를 두 명이 공동 상표권자라서 두 명 공동으로 신청해서 받아줘야 되는, 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건데 왜 단독으로 한 명이 신청했는데 받아줬냐 하고 이걸 문제 삼았다는 거야. 그죠? 네. 그런 경우 어떻게 돼? 그러면 상표 사용권자는 다른 사람 등록을 신청해서 한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뭐 해결할 일이지. 그죠? 그러면 왜 한 사람의 등록 상표를 단독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해주냐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대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보다는 시험에 나왔던 거 3번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 그죠? 우리 예전에 배운 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운전면허 벌점을 몇 점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그 사람 개인별 운전면허 대장에다 경찰이 관리하는 거기다 기재를 한다. 그래서 그 기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개인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특히 유의해 둘 것. 그래서 경찰이 관리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뭐야?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거기에 등재를 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였던 권리 의무가 부여되거나 상실되거나 그런 법적 효과는 아무것도 발생되는 게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3번을 특히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4번은 뭐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이치니까 별로 시험에 안 쓰였어. 5번은 근데 되게 많이 쓰였어. 5번.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요거는 이런 이치다. 아마 우리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내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장부를 새로 만들어서 어디에 인천의 연수구, 뭐 미추홀구에 어디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 있고, 그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고, 건물은 뭐 철근으로 지었는지 벽돌로 지었는지 뭐 몇 층짜리 이런 건 이제 다 파악을 해서 기재를 해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거기 읽어보면 행정관청이 관할구역 내 무허가 건물의 뭐 위치, 소재, 파악 이런 걸 행정 업무 집행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 거기에 등재를 해놨다거나 거기 등재해놨다가 무허가 건물 그 등재 대장에 올려놨다가 거기서 없애버린다. 삭제를 한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갖고 있는 권리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조치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번 잘 나옵니다. 6번도 잘 나와요. 6번 시험에 쭉 잘 나오는 것만 잘 치거든. 6번. 자, 토지 대장의 소유자 이름 바꿔달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토지대장 이렇게 이제 뭐 등본을 떼보니까, 내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 소유로 기재가 돼 있는 거야. 내 땅인데 왜 내 이름으로 기재가 안 돼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재가 돼 있느냐? 이거 내 이름,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를 했나 봐. 그래서 그걸 소송으로 쌓았는데 핵심은 이거야. 행정기관이 작성해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라는 장부에 그 어떤 땅이 누구 땅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그 사람 땅이 되고 하는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거는 행정기관이 업무 집행의 편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장부일 뿐 거기에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기재됐다 그래서 그게 그 땅의 소유주로 되는 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대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토지 등기부 등본, 또 건물 등기 등본이라고 해서 법원 산하에 있는 그 등기소에 거기에 그 토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행정기관이 업무 편의상 작성 관리하는 토지대장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는 진짜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는 소송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받아줘서 그냥 수정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거부한 행위라 거부를 했다 해도 거부 갖고 싸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6번 중요. 그 다음에 7번 이거 법무부는 이것도 최근 판례긴 한데 최근 아니구나. 잘 안 나왔어. 공증행위.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법무법인의 공증행위 처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야? 그 자체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8번 첫째 끝에 상표권 말소 등록행위. 상표권이 말소됐다고 특허청장이 말소됐다는 걸 등록을 했나 봐. 근데 진짜가 아니었나 봐. 어떤 사람이 진짜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로서 아까 말한 대로 특허청장이 등록을 해놨는데 뭐 착오로 이 사람이 상표권이 없어진 걸로 오인을 해가지고 말소를 시켰나 봐. 근데 그거는 그냥 행정 편의상 자료로 삼는 것이지 거기서 장부에서 말소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상표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에 영향 안 주는 거야. 단지 그냥 거기다 등록을 해놓는 목적은 여기 나왔듯이 무슨 행정 업무 편의의
그런 거에 불과한 거라는 거지, 그지? 상표권이 없어, 진짜 그 등록 말소된다고 상표권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9번 딱 한 번 시험 나는데 인감증명 발급해주는 행위지. 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행위는 두 번째 줄에 뭐야? 응?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이미 그러니까 그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인감 증명해 준다 그래서 어떤 권리 그 자체로 권리나 권리 부여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건 없대요. 응? 이런 것들 유의해둬야 돼. 헷갈릴 수 있어요. 반면에 밑에는 이제 뭐야? 공증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이 뭔가 장부에 기재하거나 말소하거나 뭐 이게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이건 소송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3번 아주 단골로 출제됩니다. 3번이 지목이면 토지의 이용 목적이야.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 땅마다 다 이게 말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의 이용 목적을 지정을 해놨죠. 농지, 여기는 농지, 여기는 뭐 임야, 여기는 상가 용지, 응? 뭐 이런 식으로 다 용도가 지정돼 있어요. 임야나 농지 이런 데는 건축이 허용 안 되고, 그지? 대지, 용도가 대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는 대가 이제 건물을 짓는 게 허용되는 땅. 이게 용도가 다. 그러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 땅의 가치가 달라져. 그러면 땅의 가치가 다르면 세금 액수도 달라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재산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땅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세금 얼마 내야 되는지 세금 낼 의무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관리되면서. 그래서 아마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여기 지목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장부를 떼어보니까 내 땅이 건축이 가능한 원래 대지로 돼 있는 땅인데, 대지로 지정된 땅인데 어느 날 장부를 떼보니까 농지로 돼 있는 거야. 이거 잘못돼 있지 않냐? 물론 농지보다는 대지가 세금을 더 내야 되겠지만 땅의 땅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대지가 더 좋죠. 그러니까 농지 이거 잘못돼 있다. 대지로 변경 등록을 해달라. 신청을 해서 거부당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논리가 이래.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 지적법이라는 법에 보면 이 토지 용도 잘못됐을 때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된다고 또 법에서도 말하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은 뭐야? 지목은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다가 법에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정정 신청권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권 있는 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관이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지목. 그러면 요거하고 짝을 이뤄서 땅은 간단하게 줄여서 토지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부르면 건축물은 줄이기가 어려운가 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도 창고가 있고 주택이 있고 상가용 건물이 있고 뭐 마찬가지로 어느 용도의 건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세금액도 달라지고. 그럼 똑같은 이치라서 생략하고,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놨어 내가? 6번 오른쪽 페이지 가서 6번에 있지. 건축물의 용도를 잘못 기재해놨으니 용도 바로잡아달라. 변경 신청했는데 거부했지,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이거랑 3번하고 6번은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 차이지, 이 논리는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건축물의 용도로 잘못돼 있으니, 토지의 용도가 잘못 기재돼 있으니 이거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2번, 4번 소멸된 것으로 등록된 실용 신안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실용신앙권 이미 소멸된 것으로 등록이 돼버린 실용신앙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한대. 다 개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대. 그다음에 그 5번도 5번도 또 체크해야 돼. 토지 분할 신청 거부 행위.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조금 각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땅이었어. 그런데 갑이 갑자기 사망. 그러니까 여기 자식이 3명 있었어. A, B, C. 그런데 이 갑의 땅 전체가 A, B, C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됐어. 3분의 1씩. 그런데 이게 공동 상속이 됐어요.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각각 다 3분의 1씩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냥 3분의 1이라고만 돼 있지, 아예 땅을 딱 잘라가지고 요 땅은 너 땅, 요 땅은 B 땅, 이게 나눠진 게 아니야. 그냥 이 전체 땅의 3분의 1씩 각 소유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때 이 제일 맞이가 A라고 하자. A가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그리고 자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목 3분의 1 땅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땅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소유로 돼 있으니까 A, B, C 동의를 다 얻어서 전체 한 덩어리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될 수 있잖아. 근데 B나 C는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우리 물려받은 땅인데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이거 파는 거다. 동의 못 하겠어요. 이러면 A 땅 팔 수 없어요. 3분의 1만 어디가 3분의 1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요만큼 3분의 1이야? 아니면 뭐 한가운데 3분의 1, 요만큼이 3분의 1? 이게 금이 안 거졌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이럴 때 A가 그러면 우리 합의했다. 이렇게 딱 3분의 1씩 가지기로 합의를 했으니 요거를 땅을 분할을 해서 요 땅만 따로 또 장부 만들고 요 땅 소유자는 갑, 이런 식으로 딱 분할해서 등기해달라는 거야. 분할해서 토지 장부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이게 원래 하나의 땅으로 장부가 돼 있거든. 근데 이걸 분할해서 각각의 토지 대장 따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토지 분할 신청을 한 거야. 근데 거부당했대. 이러면은 이 사람 이 땅을 이제 A 땅, 자기 요만큼이 자기 땅이라고 따로 이제 토지 등기를 이제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등기를 하려면 이게 분할된 토지 대장이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면 토지 분할 등기를 할 수 없게 돼.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토지 분할 신청했는데 거부한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끼친가 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자, 7번 건축물 대장 작성해달라고 신청받고 행정이 거부한 행위도 역시 소송 대상인 처분. 왜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느 땅에다 건물을 허가받아서 새로 졌다? 그래놓고 이제 이 건물은 이제 내 건물 이래가지고 부동산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이건 내 건물이다 하고 이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등기가 돼 있어야 이제 나중에 뭐 팔 때도 이렇게 다 누가 그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잘 안 사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등기를 하려면 행정기관이 아까 토지대장 비슷하게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건물을 내 소유 건물로 등기가 가능해요. 그걸 행정기관이 안 해주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이치로 행정기관에게 내 신축 건물이라 건축물 대장을 새로 작성해 주세요 했는데 거부한 행위, 소송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8번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 행위. 토지대장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처분이다. 이치는 다. 그래서 이거 헷갈려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최근 판례라서 그냥. 자, 거기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신문 등록을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하는 신문의 등록. 응? 그러니까 이거 공부할 때 줄여. 그냥 신문 등록을 등록하는 행위. 행정 관련 기관이 신문을 등록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문사는 그죠? 뭐 허가받는 건 안 돼. 그럼 허가받고 해라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신문을 발행하고 하는 거 우리 헌법이 말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이거는 허가받고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자유야. 원래 자유라서 그래서 그런 허가제로 운영하면 행정기관 우리 정권을 잡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얘네 약간 정부 비판하는 성향의 신문사를 세우려고 하네. 이거 허가를 안 내줘 버린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허가제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언론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현황 파악 등 이런 목적을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건 합니다. 응? 요건을 못 갖추면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이런 등록제를 한다. 자, 신문의 등록은 뭐야? 응? 넷째 끝에 뭐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응? 뭐 등등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주도에 아마 제주일보인가 뭐 신문사 명칭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응? 그래갖고 뭐 원래 A가 땡땡일보라고 등록을 했는데 응? A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다른 애가 이제 또 제주일보 이 땡땡일보라는 그 신문사 명칭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서 왜 우리 거 등록 받아줘라 뭐 이거 다툼이 있나봐. 그런 내용이다. 하여튼 신문 등록 아마 첫 시험에 나올 때는 아마 신문의 등록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정도 묻는 거로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 정도 응? 자, 그러고 하면 또 시간이 다 됐어요. 통지는 원래는 짧은 건데 역시 지금 우리 판례 공부했듯이 이게 처분성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져야 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 통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